나, 어, 아이, 일하고 있지? 형, 하러 갔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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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이제 다 끝났대, 그래서? 아, 알겠어. 어, 어, 그래, 알겠어.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저희 MR 실습 강의 이제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소리는 잘 들리시는지 들리시는 선생님 한 번만 채팅창에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전에 이미 안내는 드리기는 했는데요. 우선 저희 게시판에 잠시만요. 저희 게시판에 안내를 드렸었던 것처럼 어, 저희 실습에 필요한 자료를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 우측에 있는 실습 자료를 다운받으시거나 이전에 받아두셨던 강의 노트를 이제 열어두시고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제 아래쪽에 서버 접속 정보는 이전에 안내 드린 대로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똑같이 접속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실습 자료가 저희 웹 서버상에 실제 유전체 데이터까지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mr 언더바 tutorial.zip 파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용 폴더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폴더를 각자 개별 로컬 개별 서버에 할당된 홈으로 이제 복사를 해오신 후에, 그리고 그 압축 해제를 해서 이제 폴더를 열어두시고, 그리고 그 폴더로 접속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도 제 새로운 계정으로 한번 접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지금 열려 있어서. 네. 네, 저도 이렇게 접속을 했고요. 저는 이미 폴더를 이제 다운받아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느라고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폴더를 삭제하고, 기존에 받았던 파일도 한번 삭제를 하고서 선생님들과 동일하게 한번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전에 사전 강의 때 안내를 드렸던 프랙티스 파일 말고 mr 언더바 tutorial.zip이라는 파일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올 거예요. 타이핑을 하셔도 좋고, 저희 게시판에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 홈 화면에 이렇게 복사가 돼서 들어온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압축 해제하는 unzip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압축 해제를 해주면 홈 폴더에 새로운 폴더가 하나 생긴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어, 네, MR 튜토리얼이라는 폴더가 생겼죠. 지금 LSLH에 해당하는 명령어가 LL로 요약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LL 명령어를 치면 이렇게 폴더와 파일이 다 구분되어서 보이실 거예요. 저희는 이 MR 언더바 튜토리얼 폴더로 들어간 후부터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CD, MR 튜토리얼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여기 안에서 아니면 파일이나 폴더 내용이나 사이즈까지 같이 보는 LL 명령어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코드, 데이터, 리절트 폴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결과 파일 확인을 위해서 저희 파일질러, 사실은 이 명령어 자체로도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로컬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 그 파일질러라는 프로그램도 안내를 드렸었는데, 여기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연결을 해두시면 네, 연결을 해두시면 해당 파일에서 쉽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파일 구조 상에서 한번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로 들어갈지. 저는 절츠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로컬 컴퓨터에 이제 코고 언더바 MR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두었고, 거기에 실습 자료에 이제 코드 파일을 열어서 보셔도 되고, 우선은 저는 이쪽을 로컬에 있는 폴더로 설정하고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접속한 저의 이제 에듀 00이라는 계정으로 들어갔을 때, 이 홈 계정에 이제 저희가 지금 압축 해제를 하면서 만들어 놨던 MR 언더바 튜토리얼 안에 보시면 코드 파일도 들어있고, 그리고 데이터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플링크 데이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펜 파일, 뭐 배드 파일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저희는 이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거고요. 결과는 리절츠라는 폴더를 만들면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리절츠라는 폴더가 없이도 이제 가능은 하지만 리절츠라는 폴더 안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미리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개별 실습하실 때에는 시간을 들여서 한번 직접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우선은 교재 파일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교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사전 강의 때도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이, 이렇게 HTML 파일이라서 선생님들께서 수정은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메뉴 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바로 가기가 편하고, 코드 파일을 굳이 열지 않더라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코드를 복사해서 갖다가 그 터미널에 붙여 넣기가 편한 그 장점이 있어서 우선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분석할 때는 이렇게 그 HTML 파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터미널에 파일을 잘 보낼 수 있는 VS 코드라던가 아니면 RStudi오에서 터미널로 샌딩을 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제 코드를 어, 작성한 것을 바로바로 보내면서 코드도 수정하고 이제 실제 실행한 결과도 바로바로 확인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이제 실습을 위해서 이렇게 교재랑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세팅을 한 건데요. 선생님께서 편하신 방식대로 실습을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론 강의에서 아마 MR의 원리와 그리고 세 가지 핵심 과정에 대해서 배우셨을 텐데, 이 실습에서는 실제로 플링크와 R을 이용해서 MR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 실습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우선은 플링크로 이제 유전체 데이터의 QC를 진행하고 GWAS를 수행해서 도구 변수를 만드는 준비 과정에 해당하는 걸 먼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인디비주얼 레벨에서 만들어졌던 도구 변수까지 이용해서 2SLS를 진행하는 원 샘플 MR 를 한번 진행해 보고 그리고 서머리 스태티스틱스로 분석을 하는 투 샘플 MR까지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교재상에 MR 분석에 대한 워크 플로우가 나와 있는데요. MR 분석은 크게는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단계를 나눠 놓은 거긴 한데 크게는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진행된다라는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뭐 빠지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더 추가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큰 단계에서는 이렇게 7가지 단계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연구를 하거나 어떤 분석을 하든 제일 먼저는 어떻게 연구 질문을 세울 것인가. 연구 질문이라는 건 뭐 거창하다기보다는 뭐 익스포저는 어떤 걸로, 아웃컴은 어떤 걸로 정리할 건지 나는 무슨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그 목적의 연구 질문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에 맞는 도구 변수를 선정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주요에 해당하는 그런 분석들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민감도 분석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 나왔던 결과들을 종합해서 해석하고 보고하고 뭐 시각화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MR의 핵심 세 가지 가정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죠. 세 가지 가정을 떠올려 보시면 렐러번스, 그러니까 연관성, 그리고 인디펜던스 혹은 익스체인저빌리티에 해당하는 교환 가능성, 그리고 익스클루전 리스트릭션에 해당하는 배제 제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MR 실습 같은 경우는 MR 실습에 나오는 다양한 분석이나 여러 가지 검정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세 가지 가정을 어떤 식으로 증명할 것인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가정 중에 첫 번째 렐러번스는 이제 검정은 쉽지만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렐러번스는 검정이 쉽기는 하지만 나머지 이제 인디펜던스나 아니면 익스클루전 리스트릭션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의 진단 검정이나 민감도 분석을 여러 각도에서 해서 이 중에 뭔가가 위반되는 부분이 있나 하는 증거를 찾는 것을 간접적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진단 검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가 바로 뭐 렐러번스나 뭐 익스클루전
리스트릭션에 해당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관련성, 렐러번스는 F 통계량을 가지고 본다고 이제 아마 강의 때 들으셨겠죠. 그래서 F 값이 10 이상이면 좀 스트롱한 인스트루먼트다라고 해서 렐러번스 통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가정, 그리고 인디펜던스, 즉 익스체인저빌리티는 도구 변수가 컨파운더와 독립이어야 된다,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건 직접적인 검정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인디비주얼 레벨에서는 간접적으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직접 투 샘플 MR 같은 경우에서는 직접적인 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설계상 맨델 MR 분석을 이용하기도 하고 GIAS에서 QC를 잘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로 가름하고 갑니다. 실제로 저희가 아무리 컨파운더를 잘 설정했다 하더라도 관찰된 컨파운더 말고 관찰되지 않은 교란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완벽하게 증명하기는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 샘플 MR에서는 이제 인디비주얼 데이터를 이용해서 도구 변수와 컨파운더 간의 연관성을 회귀 모형에서 적합시키는 것을 이따 실습 때도 해보실 텐데, 그것 또한 저희가 설정한 컨파운더에 한해서만 이제 독립성을 체크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전 리스트릭션 같은 경우는 도구 변수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익스포저를 통해서만 아웃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룰일 텐데, 이걸 어기게 되면 이제 플레이오트로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이제 검정들이 대부분 다 플레이오트로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각도에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사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주로 도구들의 추정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검정이고, 그리고 코크란 큐 같은 경우는 스닙 간의 이질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MR 이거 인터셉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디렉셔널 플레이오트로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MR 프레소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플레이오트로피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같은 경우는 p-밸류가 0.0보다 작게 되면 익스클루전 리스트릭션에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기 앞에 더빈이라는 말이 빠졌는데요. 더빈을 빼고 우하우즈만이라고도 보통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DWH라고 아마 강의 때 들으셨을 텐데, 그 더빈 우하우즈만 검정 같은 경우는 그 가정 검정이라기보다는 이 분석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석의 세팅이 도구 변수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 건지 아닌지, 그래서 저희가 보통 추정하는 OLS 추정치와 그리고 이렇게 그 MR 분석을 통한 추정치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내생성 여부에 대한 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내생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MR을 나타나지 않으면 MR 쓰면 안 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MR 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할지, MR 추정치를 메인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을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쓰는 검정 방법이라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검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R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익스포저에 대한 측정 오차와 관련된 놈 가정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통계량이라고 보셨었죠. 그래서 90%를 넘어가면 MR 이거의 추정치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서 이제 그렇게 보조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련성 같은 경우는 F 통계량으로, 배제 제약 같은 경우는 사간, 그리고 코크란 큐, MR 이거 인터셉트, MR 프레소 검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보조적으로 우하즈먼 아니면 아이스퀘어 값을 체크한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실습 때 원 샘플 MR과 투 샘플 MR에서 많이 쓰이는 패키지들을 좀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우선은 원 샘플 MR에서는 AER 패키지 안에 있는 IV rig라는 함수를 많이 씁니다. 이 함수 하나만 가지고도 2SLS 추정치도 구할 수 있고, 뭐 사강 검정이나 아니면 더빈우 하우스만 검정까지 한꺼번에 다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샘플 MR에서는 여기 보이는 말 그대로 투샘플 MR이라는 패키지가 가장 많이 쓰여요. 그래서 MR 함수 이 자체로 여러 가지 뭐 IVW나 MR이거나 웨이티드 메디안 같은 다양한 MR 방법들을 한꺼번에 돌려볼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MR 헤테로지니어티를 가지고 코크란 스큐 테스트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MR 플레이오트로피 테스트 함수를 가지고 또 이거 인터셉트 테스트까지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웃라이어 탐지를 할 때 MR 프레소 방법을 쓸 수 있다라고 아마 들으셨을 텐데 그건 또한 MR 프레소라는 패키지 안에 MR 언더바 프레소 함수를 이용해서 아웃라이어를 탐지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이제 투샘플 MR 같은 것들을 할 때 저희가 GWAS 통계량들을 이제 뽑아와야 되는데 GWAS 카탈로그에서 직접 다운받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논문이 나와 있는 그 사이트에서 바로 다운로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데이터 접근이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IU GWAS R이라는 패키지인데요. 이 패키지를 통해서 오픈 GWAS에 직접 연결해서 GWAS 서머리 스탯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여기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오픈 GWAS를 포함해서 이제 GWAS 스태티스틱 같은 것들을 확인하거나 혹은 로 데이터 형태의 이제 코호트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코호트나 퍼블릭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편리한 것이 제일 또 많이 그러니까 그 R을 기반으로 했을 때 가장 또 많이 쓰이는 것이 제일 먼저는 GWAS 카탈로그이겠지만 최근에는 또 오픈 GWAS가 워낙에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들을 자주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어서 이것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톨 대학에서 이제 IU라는 그 유닛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투샘플 MR이라는 패키지와 직접 연동이 되어서 그냥 함수로 호출하는 것만으로도 GWAS 서머리 스태티스틱을 바로 가져올 수 있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GWAS 같은 경우는 개별 저자들이 올렸던 형식을 다 하나의 형식으로 동일하게 표준화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투샘플 MR을 하실 때 하모나이제이션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전처리 부담이 좀 더 적게 든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보통 아시다시피 API 기반의 이런 연결되어 있는 DB를 다운로드하거나 접근을 할 때에는 계정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접속하실 땐 이제 뭐 오픈GIS IO에 해당하는 계정을 만드시고 API 토큰을 발급받아서 해당 기간 동안에만 등록해서 쓸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이제 뭐 GIS 카탈로그는 너무 잘 아실 테고 또 저희 수업 시간에도 다루었을 테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 또 이 외에 실제 로데이터에 해당하는 UK 바이오뱅크나 핀젠 혹은 BBJ 같은 이제 다양한 대형 코호트들도 여기에 이제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원샘플 MR에 있는 인디비주얼 레벨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UK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이용을 할 텐데 아무래도 UK 바이오뱅크 데이터 또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UK 바이오뱅크 데이터에 접속해서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 코드북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UK 바이오뱅크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로 좀 더 내려가시면 데이터 접근을 할 때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접근을 할 때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사항 중에 특히나 투샘플 MR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 땐 아무래도 내가 모은 실제 로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남이 분석을 해놓은 GIS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기 전에 좀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둔 거예요. 크게는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ancestry, 그러니까 조상 집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일치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exposure outcome GIS를 별도로 이제 따로따로 가지고 올 때 이 둘의 조상이 서로 다르다면 뭐 그 대립 유전자 빈도나 아니면 LD 패턴 같은 것들이 좀 달라서 같은 스닙이 서로 다른 걸 이제 대표하게 돼서 추정을 할 때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유로피안에 해당하는 것과 동아시아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GIS들을 섞어서 쓰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본의 크기인데 표본이 작으면 너무 잘 아시다시피 통계적 검정력도 떨어지고 또 도구 변수가 약해지고 신뢰 구간도 넓어져서 진짜 트루 이펙트가 있더라도 그걸 유의하게 잡아내거나 아니면 트루 이펙트 효과의 크기를 제대로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n이 10,000명 이상인 경우를 권하고 특히나 익스포저 아웃컴 GIS 중에서 아웃컴 GIS의 n수가 훨씬 더 클수록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샘플 오버랩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투샘플 MR에서는 노출 GWAS와 아웃컴 GWAS 두 가지를 따로따로 이제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하다 보니까 두 GWAS가 같은 코트를 많이 공유하게 되면 투샘플 MR의 장점이 좀 사라지게 되고 원샘플 MR처럼 바이어스가 좀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UK 바이오뱅크 기반의 GWAS가 되게 많아서 그 내부에서 서브그룹 잡아서 또 뭔가 확인을 하거나 뭐 이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겹칠 위험이 좀 크니까
쓰니까 출처를 꼭 확인해서 겹치는 샘플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뭐 10% 미만이면 괜찮다, 뭐 15% 미만이면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었었는데 이제 사실 몇 퍼센트까지가 괜찮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버랩이 있으면 아무래도 IV로서 그 위크니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도구 변수가 충분히 F값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스티븐 버지스의 2016년도 이제 스티븐 버지스라고 이쪽 MR의 대가분이 계신데요. MR 분석 방법에 그분이 2016년도에 이제 발표하신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F 값과 그 이제 얼마나 오버랩 되는지 퍼센트를 집어넣으면 얼마 정도의 이제 문제가 없는지를 바이어스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를 정량화해서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이제 논문화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같이 올려주는 것도 방법이고, 만약에 오버랩이 되게 크고 또 이제 IV는 되게 약한 경우는 샘플을 스플릿해서 쓰거나 아니면 이제 그 중에서 겹치지 않는 샘플들만 스플릿해서 쓰거나 아니면 MR랩이라는 방법 같은 것들이 요즘엔 또 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로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별량 보정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노출 지어스와 아웃컴 지어스 각각이 보정한 공별량이 서로 너무 어긋나게 되면 나온 추정치에도 바이어스가 또 생겨서 그것들을 연결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PC 스코어나 에이지나 섹스 같은 것들은 기본이지만 이제 뭐 매개 변수나 콜리더 같은 것들을 잘못 보정하면 오히려 없던 편향도 생길 수 있으니까 무엇을 보정했는지 두 개의 GIAS에서 보정한 그 퀘리 같은 것들도 이제 논문에서도 메소드 좀 기재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분석적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요. 이제 이펙트 어릴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실수가 많아서 이것 때문에 어떤 효과도 막 생기기도 하고, 있던 효과도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펙트 어릴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이펙트 어릴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뒤집히게 되죠. 그래서 방향을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 노출 지하스와 결과 지하스에서 그런 이펙트 어릴의 방향에 맞춰지지 않으면 이제 저희가 추정하고 싶은 커절 이펙트의 부호가 반대가 되거나 잘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할모나이제이션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근데 사실 할모나이즈 언더바 데이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자동으로 처리할 거라서 이제 그 부분을 뭐 하나씩 이렇게 다 맞춰야 돼? 이렇게 걱정은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크게는 엔세스트리를 맞추고 그리고 표본이 충분한지 확인해보고 표본이 겹치지 않는지 보고 그리고 보정한 내용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이펙터리의 방향을 맞춰보는 것 이렇게 5가지가 이제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GIS 데이터를 가져다 쓰기 전에 최소한의 이제 점검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실습에 UK바이오뱅크를 이용해서 UK바이오뱅크를 모사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시만요. 네, 그럼 UK바이오뱅크가 무엇인지 먼저 아셔야 되겠죠. 이제 UK바이오뱅크는 뭐 줄여서 UKBB라고도 부르거나 UKB라고도 부르는데요. 2010년부터 시작된 프로스펙티브한 코호트이고 한 50만 명 정도의 임상 정보와 거의 그 수준에 맞먹는 48만 명 정도의 유전체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체 칩 기반으로 지노타이핑된 데이터가 약 80만 개 정도 되고 임퓨테이션까지 포함하면 한 9,600만 개의 스닙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과 승인 단계가 필요한데요. 먼저 어플리케이션 폼을 작성해서 이제 데이터 활용할 연구자들 정보를 입력하고 이제 중간에 심의를 받고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는데 최종 승인 이후에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제 사용료를 지불하고 나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이제 이전에는 완전히 그냥 데이터를 제공해 주어서 저희가 다운로드해서 분석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특정 목적, 즉 그쪽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버상에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다 그 클라우드 상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예전보다 좀 데이터 사용료가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랩실 차원에서 이제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시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개인 사용자분이 개별적으로 지불하면서 하시는 것은 조금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로 혹은 이렇게 랩 혹은 병원 단위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하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같이 사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면 UK 바이오뱅크 웹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캡처본을 보면서 보여드릴 텐데 관심 있으시다면 복사해서 한번 붙여놓고 화면을 보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UK 바이오뱅크 데이터에 대한 활용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사이트인데요.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중간에 About Our Data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고 나면 이런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다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게 데이터 쇼케이스라고 해서 실제로 데이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데이터의 코드북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정리돼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생긴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이제 즐겨찾기 바에다가 보통 집어넣고 거의 되게 자주 많이 들어가 보게 되는데 선생님들께서도 데이터 브라우징 하실 때 한번 이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브라우즈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면 이 우측에 있는 이런 형태의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UK 바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다양한 변수들의 상하이 계층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탑 레벨부터 레벨 4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로 변수가 목록화돼서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이탑 레벨이 가장 큰 카테고리 그리고 레벨 4로 갈수록 더 상세한 변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즈를 통해서 이 안에 몇 개의 변수가 있고 어떤 종류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할돼서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브라우저가 이제 탐색을 하는 거라면 이제는 실제 개별 변수들에 대한 것들도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아래에 있는 서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메뉴 위에서도 서치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서치는 말 그대로 서치, 변수명을 직접 키워드 같은 것들로 검색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ge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대소문자 구분 없이 age가 들어가 있는 모든 변수들을 이렇게 망라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필요한 변수가 예를 들어서 age의 death, 그래서 사망 당시의 나이가 필요하다면 이걸 이렇게 눌러보시면 되는데 그걸 눌러보면 아래와 같은 형태의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변수에 대한 age의 death에 대한 다양한 summary statistic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그리고 10분 일수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평균이 어떤지, 표준분자 어떤지까지도 나오고 있고, 이 위쪽을 보시면 이 값을 가지고 있는 이제 대상자들 중에서 이 값이 몇 명한테 존재하는지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50만 명 중에서 현재 사망 당시 나이가 체크된 사람이 한 4만 4천 명 정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망 명수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나이가 계산돼서 들어간 사람만 여기에 명수가 체크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변수 타입이 컨티뉴어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볼 수 있고 혹시 한쪽 섹스에서만 이제 체크가 된 변수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가 되었는지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UK 바이오뱅크에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할 때 이제 앞에서 그런 데이터 브라우징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필요한 변수들을 이제 정리해서 변수 목록을 함께 신청하시면 되는데 데이터 다운로드를 해보시면 변수명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서 보시면 age의 des 같은 경우도 4000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f.40007이라는 값으로 변수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외에도 .x라고 해서 숫자가 두 개 더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때 첫 번째, 이 파란색 부분을 필드, 빨간색 두 번째 부분을 인스턴스, 마지막 부분을 array라고 부르는데요. 필드는 말 그대로 변수명입니다. 각 변수에 부여된 고유된 번호로 변수명을 대신하는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방문 회차를 나타냅니다. 이제 UK 바이오뱅크는 프로스펙티브한 코호트라서 주기적으로 측정한 샘플이 있어서 한 사람을 여러 번 측정했다면 시점에 따라서 이제 이니셜 포인트 말고 1, 2, 3 이런 식으로 그 위치에 인스턴스 값이 이제 기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어레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한 시점에서 한 변수에 여러 번 응답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니, 왜 같은 변수에 여러 번 응답을 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중복 응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example 1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긴 지금 보시면 세 개의 열이 있죠. 이 세 개의 열에서 첫 번째 열 같은 경우는 22040, 그다음 두 번째 열은 42038, 세 번째는 42037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세 개는 서로 다른 변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뒤쪽은 인스턴스가 0인 걸 보니까 이니셜 포인트에서 조사가 된 자료이고 어레이도 0인 거 보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한 자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이제 다 필드가 50으로 되어 있는데 필드 50은 스탠딩 헤이트, 섰을 때의 키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제 인스턴스가 0, 1, 2, 3인 걸 보니까 이니셜 포인트 외에 이제 그 다음번 첫 번째 방문, 그 다음번 두 번째 방문, 그 다음번 세 번째 방문 때 조사된 스탠딩 헤이트를 이제 사람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지금 필드명과 인스턴스는 동일한데, 자, 이 0003에 이니셜 포인트에서 조사한 건 동일한데 1, 2, 3부터 해서 47까지 마지막 해당하는 어레이가 1부터 47까지 부여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20003에 해당하는 것이 트리트먼트 메디케이션이라는 변수인데 이 샘플이 이니셜 포인트에서 어떤 약물들을 복용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47개 약물을 복용한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약물 복용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UK바이오뱅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것이고 변수명이나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이 이제 뒤쪽에서 원샘플 MR에 해당하는 이제 인디비주얼 레벨에서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분석 데이터 셋을 구축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이 중간 과정들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그냥 확인을 해보시고 이 과정을 흉내 내어서 UK바이오뱅크를 모사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제가 이미 데이터 폴더에다가 만들어서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제 연구를 할 때는 되게 많은 변수들 중에서 어떤 걸 익스포저로 할지, 어떤 걸 아웃컴으로 할지, 공별량은 어떤 걸로 할지 이런 것들을 골라서 이제 분석 데이터 셋을 만드는데 오늘 데이터는 이미 그 과정이 다 끝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뒤로 넘어가서 이미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선 도구 변수부터 만드는 것, 그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큰 파트, 이제 플링크를 기반으로 해서 QC를 하고 GWS를 하는 과정, 이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코드 폴더에서는 여기 지금 LS 코드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1 언더바 플링크.sh, 그래서 쉘 스크립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링크 코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R의 IV 같은 경우는 보통 익스포저에 대한 GWAS에서 유의하게 나온 스닙들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엔 IV에 대한 퀄리티는 이제 GWAS의 퀄리티에 좀 달려 있고 또 GWAS의 퀄리티는 그 GWAS를 하기 전에 로 데이터에 해당하는 지노타입 데이터에 대한 QC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로 데이터를 어떻게 QC하고 그거에서 이제 뭐 population structure 같은 것들을 보정하기 위한 PCA 그리고 실제 GWAS 그리고 클럼핑하는 과정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개의 스닙들을 하나의 스코어로 만드는 PRS 계산하는 것까지 한번 쭉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QC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뽑은 데이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습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실 때에는 MR 언더바 튜토리얼 폴더에 들어와 있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오류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PWD는 현재 지금 워킹 디렉토리가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은 이미 사전 강의 때 드렸었는데 바이오 홈 그리고 각자 부여된 에듀 넘버에 MR 튜토리얼까지 들어와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데이터랑 리절트 디렉토리를 그 주소를, 그 경로를 만들어 놓고 저는 그게 잘 들어갔는지 에코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리절트 폴더가 없다면 그걸 재기적으로 만들어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 안에 플링크 애널리시스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더 진행을 해도 뭐 폴더가 삭제되거나 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진행을 해볼 때 이제 실제 처음부터 먼저 그 QC를 진행하기 위해서 네.
저희 실습은 이제 시작하니까 아마 조금 앞부분 놓친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실습 파일은 여기에 들어있죠. 바이오, 게시판 글을 보시면, 게시판에 나와 있는 글을 보시면 이렇게 실습 파일 복사해서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채팅방에도 올려드렸으니까 만약에 실습 파일 놓치신 선생님들께서는 요거 복사해서 언집하시고 이 MR 튜토리얼로 들어오셔서 실습 진행해 주시면 돼요. 네, 우선은 QC 하기 전에 이제 QC를 하려면 원시 데이터에 대해서 마이너리 프리퀀시를 계산한다던가 뭐 하디와인버그 이퀄리브리엄 테스트 한 p-밸류 값을 가지고 온다던가 아니면 미싱 레이트 같은 것들을 계산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계산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복사해서 갖다가 붙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세 가지가 다 잘 진행되는데, 만약에 맨 끝에 뭐 에러 같은 게 뜬다면 아마 폴더가 여기로 들어와 있지 않아서 이제 데이터가 인식이 안 돼서 뜨는 오류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한번 봐주세요. 저희 데이터는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5,000명, 원본 데이터가 5,000명, 그리고 남자가 2,441명, 여자가 2,559명에 대한 데이터이고, 만 개의 베리언트, 만 개의 스닙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전체 데이터 중에서 지노타이핑 레이시 99.8%로 결측치가 0.1 정도밖에 안 돼요. 한 0.2 정도밖에 안 되니까 품질이 되게 좋은 데이터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제 여기에서도 퀄리티 컨트롤은 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퀄리티 컨트롤을 진행을 하는데 크게는 4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그 마이너리 프리퀀시를 이제 원하는 트레시홀드에 맞춰서 이제 필터링하고 하디와인버그 이퀄리브리엄도 필터링을 하고 이 평형을 벗어난 스닙도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미싱 레이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거를 하는데 각각 개별 사람에서 미싱 레이트이 큰 사람은 제거하고 혹은 개별 스닙별로 또 콜레이시 떨어져서 미싱 레이트이 많이 높은 사람들 높은 스닙도 제거하는 크게는 4단계로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그 마이너리 프리퀀시에 문제가 있는 희귀변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좀 제거를 할 텐데요. 이렇게 제거했을 때 중간에 보시면 633개의 스닙이 리무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보통 0.01에 해당하는 기준을 쓰는데 이것보다 더 보수적으로 혹은 더 좀 완화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대중적인 기준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하디와이머그 이퀄리브리엄도 이 평형에서 벗어난 값들을 제거해달라라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중간에 294개의 베리언트가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체별 미싱 레이시 5% 이상으로 높은 개체도 좀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별도로 제거된 거 없이 5,000명이 전부 다 남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스닙의 미싱 레이시 5% 이상으로 너무 높은 경우를 또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를 했더니 121개가 추가적으로 더 제거돼서 8,952개의 스닙들이 남아있고 5,000명은 그대로 전체가 다 분석에 이용되는 것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먼저 분석에서 어차피 이제 콜레이시 좋지 않아서 안 좋은 스닙들은 먼저 정리하고 이제 품질 별로 안 좋은 이제 아니면 너무 희귀한 마이너리 프리퀀시가 너무 희귀한 그런 경우도 또 이제 제외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최종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놓치신 선생님들께서는 중간중간 설명들을 여기도 다 기재를 해놓았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보셨을 때 스냅 아이디를 통해주는 이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 뒤쪽에 플링크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전혀 진행되지가 않아요. 저희가 QC가 끝나고 난 데이터의 스냅 아이디를 보면 이제 RS 뭐 크로모조 언더바 크로모조 언더바 포지션 뭐 이런 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후에 이제 뒤쪽에서 나오는 LD 프루닝이나 아니면 GWAS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때에는 다 스냅 아이디가 크로모좀 콜론 포지션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많이 보셨던 포맷이죠. 그래서 그런 포맷으로 데이터셋의 이름을 바꿔야 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빈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크로모좀과 포지션의 조합으로 이제 컬럼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스닙 이름을 아니, 그 스닙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걸로 스닙 이름을 업데이트하겠다라는 명령어가 여기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이름 말고 리네임된 우리가 빈 파일에서 뽑아서 내가 크로모좀과 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놨던 걸로 업데이트 해줘라는 것이 들어간 이 명령어입니다.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되게 빨리빨리 막 잘 되죠? 왜냐면 저희가 샘플이 좀 작기 때문인데, 원래는 샘플이 엄청 크니까 각 단계마다 시간 좀 걸립니다. 근데 저희 실습 때문에 시뮬레이션으로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어놔서 되게 빨리빨리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서버가 7월 31일까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으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면, 서버가 워낙 빠르고 좋아서 되게 금방금방 잘 처리를 해주거든요. 요즘에 서버 사용료도 굉장히 많이 비싸고 또 좋은 서버 쓰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기회를 틈타서 뭐이 서버에다가 선생님들 데이터 올려서 한번 분석하고 나중에 잘 삭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 개별 서버는 개별 비밀번호를 부여한 걸 비밀번호는 이제 그 부여된 번호만 이제 다 각자 알고 계신데 비밀번호 같은 경우 패스 뭐 요즘에는 워낙 LLM 모델들이 좋게 나와서 이런 것들 그 문법 같은 거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쉬울 텐데 이제 PASSWD라고 누르면 이제 패스워드를 새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계정에서 패스워드를 변경해서 나만 접속할 수 있게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 이용해서 올려서 분석하시고 하시는 건 문제가 없으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생각보다 원래 오래 걸리는데 저희는 실습 때문에 되게 빨리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과정에서 저희가 보는 게 이제 이렇게 퀄리티 컨트롤을 1차로 하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것이 파퓰레이션 스트럭처를 분석해서 이제 그 구조에 해당하는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파퓰레이션 스트럭처는 GWS에서 되게 가장 많이 흔하게 지목이 되는 컨파운더에 해당합니다. 이제 같은 엔세스트리 하에서도 이제 같은 엔세스트리라면 같은 조상 집단 하에 나와 있는 개체들이라면 이제 특정 어릴도 많이 공유하고 아니면 특정 피노타입도 공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스닙과 그 피노타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데 어떤 특정 엔세스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이터셋이면 그 둘 간에 뭔가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population stratific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 PCA라는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체 전체 변이 패턴을 몇 개의 축으로 PC 스코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축으로 요약해서 그 축이 각각 조상들의 정보를 담고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축 정보를 PC 스코어라는 정량화된 스코어로 만들고 그 스코어를 보정하는, 그러니까 GWS 같은 것들을 할 때 보정해서 파퓰레이션 스트럭처를 보정하는데 활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다만 PCA를 진행하기 전에 LD 프루닝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까운 스닙들이 서로 같이 유전되어서 중복 정보를 주게 되는데 PCA는 독립된 이제 마커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이제 그 프루닝을 거쳐서 독립된 스닙들을 뽑아내는 과정을 1차적으로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이렇게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페어와이즈의 윈도우 크기라던가 한번 롤링할 때 몇 개씩 하는 건지 그리고 그 R 값의 기준값,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쪽에 넣어두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체 프루닝을 했을 때 사실 전체 베리언트 중에서 두 개만 제거가 됐대요. 그러니까 다 거의 대부분이 독립적인 스닙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중간에 정보를 읽어보시면 그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프루닝된 데이터 셋으로 프룬드된 이제 스닙으로 새 데이터 셋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만들어진 데이터 셋을 이용해서 PC 스코어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PC 스코어 계산하는 데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는데 이것도 금방 끝나죠? 이제 이렇게 금방 끝나도록 세팅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PC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사실 저희는 PC 스코어를 10개까지 계산을 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PC 1, 2가 보통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3부터 10 정도 이제 그러니까 1, 2, 3, 4, 5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10개 정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연구에 따라서 5개 쓰는 데도 있고 뭐 20개, 40개 쓰는 데도 있으니까 원하는 숫자만큼 추출을 해놨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아예 처음부터 10개보다는 한 넉넉하게 20개 정도를 추출을 해놓고 분석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PC 스코어를 만들어서 out 이쪽 폴더에 이 파일 안으로 저장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튜토리얼 언더바 PCA 점 igenback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파일들이 생기면서 그 안에 이제 PC 스코어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런 아웃풋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저희는 GWAS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뒤쪽에 원샘플 MR에서 사용되는 그 예제가 BMI가 디지즈 중에서도 당뇨인데 제2형 당뇨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한 원샘플 MR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출에 해당하는 BMI, 아웃컴에 해당하는 디지즈에 대해서 각각을 GWAS로 진행을 할 거예요. 다만 이 BMI는 연속형인 피노타입이고 디지즈, 즉 T2DM은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피노타입이라서 각각을 따로따로 진행을 하고 여기는 이제 BMI다 보니까 리니어, 이쪽은 로지스틱을 기반으로 하는 GWAS를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스닙들과 함께 여기 코베리에이스로 PC1, PC2, PC3 그리고 에이지 섹스를 보정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숫자가 작다 보니까 PC 스코어를 너무 많이 보정하는 것이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서 3번까지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GWAS를 진행하고 나면 여기 보시면 지노믹 인플레이션 팩터라고 해서 람다 값을 추출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람다 값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퍼퓰레이션 스트럭처나 아니면 시스테마틱한 어떤 바이어스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지노믹 인플레이션 팩터가 뭔가 이렇게 막 커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검정 통계량이 커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 커지는 인플레이션 정도를 나타낸 것이 람다이고 이 람다 값이 1.2를 넘으면 그러면 퍼퓰레이션 스트럭처에 문제가 있거나 바이어스가 크게 존재하고 있다. 시스테마틱한 바이어스가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걸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 체크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체크하는 함수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BMI에 대한 람다는 1.09이고 디지즈에 대한 람다는 1.01이라서 1.2보다 다 작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둘 다 잘 보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population 스트럭처가 잘 보정이 되었고 시스테마틱한 바이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GWAS 결과를 신뢰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 람다가 1.2를 넘어가면 그 PCA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PC 개수를 조금 더 넣어보거나 아니면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프루닝부터 다시 하거나 하는 식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방법들에 대한 것들은 여기 기재를 해두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GWAS에서 유의한 스닙들 중에 서로 독립적인 것을 골라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MR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IV 간에 서로 관련성이 너무 높은 것들이 들어가면 중복적인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서로 독립적인 것을 한 번 더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GWAS에서 그 과정에 해당하는 클럼핑에는 이제 내가 어느 수준까지 p-value가 유의한 걸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 건지를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보수적으로는 뭐 5에 마이너스 8승 뭐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 좀 보수적이라서 많이 안 걸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관대하게 하거나 중간 정도로 엄격하게 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넣어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렇게 먼저 클럼핑하는 파일 컬럼명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보시고 여기에서 어, 그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관대한 기준이라봤자 0.000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중간에 있는 클럼핑에 해당하는 P1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제 많이 사용되는 스레숄드를 조정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연관돼서 P2나 뭐 이런 것들도 조정은 하는데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P1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각각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기재해 두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돼요. 저희는 사실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까지 같이 이렇게 넣어볼 거고요. 다 들어온 걸까요? 저는 여기서부터 혹시 중간에 놓쳐서 오류가 날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을 하고 나면 16개의 이제 탑 베리언츠가 그 클럼핑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모바일 스텀에서 이제 저희가 강의 자료 자체에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안 되시면 모바일 스텀은 옆에 코드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실습 자료를 보시면 여기 실습 자료를 보시면 코드 파일도 같이 드렸기 때문에 여기 코드를 띄워놓고 그걸 옆으로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서 하시거나 그 단축키로 코드를 샌딩하는 것을 이제 그 단축키에 설정해서 그걸로 갖다 붙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는 16개의 클럼프 안에 18개의 스닙으로 이제 추출이 되었고, 이걸 가지고 한번 밑에 MR 자료에서 IV로 활용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PRS를 계산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PRS만 해도 사실 1시간 이상의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만 보는 거니까 이제 PRS는 폴리제인 리스크 스코어라고 해서 다유전자 위험 점수라고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 개 스닙은 워낙에 효과가 작잖아요. 근데 여러 개 스닙의 효과를 각자의 효과 크기를 기반으로 웨이티드 썸을 하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소인을 하나의 점수로 정량화할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개별 스닙이 잘 확인하지 못했던 혹은 개별 스닙의 영향이 너무 작아서 그걸 뭔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해서 PRS에 관련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 PRS 자체를 MR에서 되게 강력한 어떤 스트롱 인스트루먼트로 하나짜리 싱글 IV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PRS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다만 PRS를 계산할 때 쓰이는 그 다양한 도구들은 이제 원래는 지노마이드에서 GWAS 결과를 전체를 다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결국 뭐 다양한 방법을 썼을 때 몇 가지는 알아서 빠져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리치나 라쏘 같은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결국엔 분석엔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마지막 PRS 계산에서는 자연스럽게 탈락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이제 결국엔 P-밸류를 유의한 P-밸류를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잘라주고 그 남은 애들을 가지고서 웨이티드 썸을 하는 형태로 이제 PRS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럼 스레숄드는 어떤 식으로 잡냐? 이제 저희는 뭐 하나만 잡는 거기보다는 여러 개를 또 잡아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P-밸류의 스레숄드 범위를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세 가지 형태로 잡아보았고요. 세 가지 PRS를 동시에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나의 파일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pvalue 언더바 threshold.txt라는 파일을 열어서 거기에 이 값을 쓰고 닫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실행을 해놓고 그러면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파일이 하나 생성됐을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PRS를 계산하는 코드가 이 아래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GWAS 결과 파일의 컬럼명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서 어디에
스닙이 있고 어디에 이제 그 베타 값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스코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 이 파일에서 2번, 4번, 7번에 해당하는 2번, 4번, 2번, 4번 그리고 7번에 해당하는 스닙 그리고 그 이펙터 그러니까 그 이펙터 어릴 그리고 베타 값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서 이제 그 위치를 지정해 준 것입니다. 만약에 버전이 바뀌면 이 부분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 열을 조율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Q스코어 레인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지정해 놓은 이 열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이제 스코어를 여러 번 스레시홀드로 반복해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value 스레시홀드 앞에서 지정했던 그 파일에 있는 스레시홀드별로 스닙을 나누어서 각 구간마다 PRS를 따로따로 계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정의한 스레시홀드 파일 이름도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각 스닙의 GEOS 값이 들어있는 파일에서 2번에 해당하는 스닙 아이디랑 여기 보시면 9번에 해당하는 P-value를 가지고 스레시홀드를 정해줘야 되니까 9번이 P-value 값이야 라고 알려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선 여기부터 다시 한번 쭉 복사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8,936개의 라인이 스킵되고 중간에 보시면 16개의 밸리드한 프레딕터가 로드돼서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오류는 아니에요. 저희가 클럼핑으로 뽑았던 16개만 매칭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PRS가 원샘플에서는 굉장히 스트롱하게 쓰일 수 있는 IV로 그 이제 이용될 거고 앞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 F값도 엄청 크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도구 변수를 만드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사실 이 중간중간 단계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헤드로 만들어진 파일의 앞부분을 좀 뿌려보는 부분이라서 굳이 안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남은 50분 동안, 이제 한 40분? 한 3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 시간 동안에 투샘플 MR과, 원샘플 MR과 투샘플 MR을 R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BMI가 T2DM에 영향을 주나? 이게 코절한 이펙트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MR입니다. 저희가 UK바이오뱅크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 MR을 분석하는 것에 앞에 필요한 도구 변수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인디비주얼 레벨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서 나왔던 결과들을 이용해서 원샘플 MR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제 여기서 사용될 방법은 원샘플 MR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2SLS 방법이고 2SLS는 우선 BM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식습관이나 뭐 운동이나 소득 같은 다양한 컴파운더 같은 것들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MI를 그냥 T2DM의 회귀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컴파운더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 이 데이터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적인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SLS는 이걸 두 단계로 나누어서 푼다고 아마 강의 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선은 IV들을 BMI에 리그레션 적합을 시켜서 BMI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유전적인 스닙을 기반으로 혹은 스닙의 이펙트를 기반으로 유전적으로 결정된 부분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값의 프레딕트들을 뽑아내서 이 프레딕트 된 BMI는 유전자에서 나온 효과만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MR의 가장 기본 과정이 스닙에 해당하는 그런 유전체 정보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무작위로 배정된 정보니까 이후에 내가 마주치게 될 컴파운더들과는 무관하게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IV를 BMI에 회귀시켜서 나왔던 예측된 BMI는 IV로부터만 영향을 받은 순수한 유전적인 영향
따른 BMI다라고 보고 이걸 가지고 다시 당뇨에 리그레션을 시키는 과정으로 2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컨파운더가 제거된 깨끗한 어떤 인과 효과가 추정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개념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된 방법이에요. 뭐 강의 시간에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5천 명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노출 변수 BMI 그리고 결과 변수 PT2DM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거고 그 도구 변수는 개별 스닙 16개 그리고 그걸 합쳐놓은 웨이티드 PRS 그리고 여러 스닙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넣게 되는 다중 스닙 모델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하는 도구 변수들을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수들은 이제 각각의 사람, 개체들을 식별하는 FID, IID, FID, IID, 이건 뭐 플랭크 표준 형식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병합할 때 두 변수를 키로, 조인 키로 사용해서 분석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 변수로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주요 변수로는 BMI, 이제 다이아베티스, 그리고 PC 스코어 1부터 10까지 있고, 웨이티드 PRS까지 넣어두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 파일은 앞서서 플링크 기반으로 GIS를 진행하면서 만들어졌던 폴더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중간에 코베리에이트나 아니면 피노타입 정보들만 데이터라는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R을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할 텐데요. 선생님들 지금 있는 서버는 사실 인터넷과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서버에서 올리셔야 되는데 저희 다행히 중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중간 공용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R 패키지를 설치를 해두었고 선생님들 계정도 거기에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호출하면 여기 이렇게 굳이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호출하면 그 로드가 될 거예요. 다만 몇 가지 패키지들은 최신 버전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최신 버전 아니어도 분석하는데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호출해서 분석을 해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여기 파일이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콘솔을 클리어로 깨끗하게 좀 지워놓고서 그렇다고 뒤에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콘솔 창만 깨끗하게 좀 지워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아니면 컨트롤 L을 눌러도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황상범 선생님 최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여기 진행해 볼게요. R을 호출해야 돼요. 지금은 리눅스 기반의 이 서버상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어들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R이라는 환경 하에서 작업이 된 코드이기 때문에 R을 불러서 할 건데 R을 부를 때는 그냥 R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5.0 버전의 R이 이렇게 호출이 돼요. 선생님들께서도 호출이 되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설치는 굳이 하지 않고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는 다양한 패키지들을 로드하는 과정만 복사해서 붙여넣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패키지들 보시면 데이터 전처리의 이 패키지들, MR 분석하는 AER과 IV 리그, 그리고 진단 및 검정을 하는 카 패키지, LM 테스트, 샌드위치 패키지, 그리고 시각화하는 데 ggplot2, 패치워크, 그리고 뭐 유틸리티 패키지로 부름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넣어놓았어요. 이제 데이터를 로드해 볼게요. 여기가 사실 손이 좀 많이 가고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뭐 QC 최종 팬 파일에 있는 뭐 아이디랑 성별이랑 당뇨, 케이스 컨트롤에 해당하는 정보 이런 것도 가져와야 되고 PC 결과 파일에서 PC 스코어도 가져와야 되고 이제 피노타입 정보에서 BMI도 가져오고 공별량 파일에서 막 나이나 교육 같은 것도 막 가져오고 PRS 계산해 놓은 결과에서 웨이티드 PRS 값도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와서 한 파일로 만들어 놔야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우선은 가지고 올 데이터 파일들을 확인을 해볼게요. 위치부터 확인을 할 건데 지금 선생님들이 접속해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MR 언더바 튜토리얼에 해당하는 폴더 위치에 들어가 있어야 아래쪽 코드가 문제없이 실행이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을 보시고 입력을 해주세요. set WD로 그 부분을 위치로 옮기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set WD로 내가 안 됐다라고 하면 그 위치를 잡아주고 진행을 해주세요. 저는 00이지만 선생님들은 부여받은 번호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 번호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etWD로 해당 위치에 잘 들어와 있는지를 봐주시고 진행을 해주세요. 리스트 파일즈는 지금 위치에 있는 파일이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 MR 튜토리얼 폴더에 있으니까 코드 폴더, 데이터 폴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데이터 밑에 풀링크에 원본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플링크 기반으로 GIS 분석하고 PRS 분석한 결과들이 또 잘 들어와 있는지 리스트 파일즈로도 폴더나 파일 이름 같은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플링크 결과들은 파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대충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팬 파일부터 한번 읽어서 실제 샘플 아이디와 성별, 그리고 원본의 피노타입이 들어있는 당뇨 여부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고 컬럼 이름도 저희가 알기 쉽게 변경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코드 설명은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코드 한번 보시면서 이제 요즘 LLM 너무 좋으니까 코드 보면서 그 코드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씩 더 디테일하게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PCA 점수도 읽어와서 PC 스코어 10개 계산해 놓은 것들이고요. 그 피노타입 데이터 이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피노타입 데이터도 이렇게 가지고 오고 BMI 가져오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코베리 파일도 읽어서 가지고 오고 PRS 결과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은 다 별도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은 별도로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 파일들을 이제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로 합칠 건데 다만 저희가 그 이제 그 플링크에서 지노타입 데이터 추출했던 것도 지노타입 데이터에서 왜 스닙 데이터들, 지노타이핑 됐던 데이터들도 저희가 에디티브 모델 기반으로 012 코딩된 자료로 변경을 해서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R 코드 상에서 돌아가는 것이고 이건 R 서버 밖에서 돌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여기서 엑시트하고 여기서 Q로 퀴트하고 나가서 이제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불러온 거 다 또 날아가거나 저장을 하더라도 또 호출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되었다라고 가정하고 갈게요. 이미 제가 돌려서 선생님들 코드에다가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노타이핑 되었다라고 지노타이핑 된 데이터가 에디티브 모델 기반으로 수치화해서 들어와 있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제 지노타입 데이터까지 R로 호출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10 by 10만큼만 이렇게 뿌려보면 이렇게 012 코딩되어서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죠? 크로모좀 넘버와 포지션 이름과 함께 같이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분석에 사용할 스님 목록 대표적인 거 그거 가지고 올게요. 클럼프별로 대표 스닙에 해당하는 것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시면 16개 들어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분석에 사용할 실제 스닙들도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닙 정보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데이터들을 저희는 FID, IID 기반으로 다 한번 FID, IID 그리고 당뇨병 여부 같은 것들 기반으로 지금 다 매칭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너 조인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에 맞게 다 이렇게 붙여서 MR 언더바 데이터라는 것을 만들고 헤드도 뿌려보고 컬럼 이름도 체크하고 디멘전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바이 36짜리 이제 36개의 변수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고 FID부터 해서 마지막 스닙 정보까지 같이 쫙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중간에 웨이티드 PRS라는 값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이아베티스가 제가 이게 잠깐 헷갈리는데 잠시만요. 네, 다이아베티스가 1, 2로 코딩이 되어 있어요. 피노타입 데이터상. 그런데 이제 분석을 하려면 저희가 나중에 바이너리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진행할 때 1, 0으로 코딩이 좀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뮤테이트 함수를 써서 다이아베티스를 2는 1, 1은 0으로 재코딩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별 섹스랑 스모킹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는 범주형 자료니까 팩터 처리해서 다시 한번 이제 MR 언더바 데이터에 얹어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도 한번 쭉 출력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문북 패키지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로드를 하는데 문북 패키지는 제가 좀 잘 좋아하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문북 패키지는 myTabl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그룹 변수를 기반으로 이렇게 테이블 1에 해당하는 대상자 정보에 대한 그 요약 통계량 표를 되게 잘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한 번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그룹 정보를 주면 그 외에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표를 쭉 만들어서 한 번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브라우징 할 때 쓰기 좋은데 데이터 사이즈가 엄청 크면 또 이거 잘 안 돌아가기도 합니다. 한번 감안을 해주시고 이걸 또 myCSV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CSV로 바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연구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당뇨가 578명, 그리고 4,422명이 정상, 그리고 남녀의 비율이 어떤지, BMI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 당뇨에서 평균 26.956이고 정상에서 26.468이라서 약 0.5 정도 차이 나고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클리니컬하게 의미 있게 유의한지 아니면 커절 이펙트까지 정말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저희 MR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도구들을 저희 만들어 놨던 거를 가지고 이 도구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 도구에 대한 강도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렐러번스, 저희 MR의 가장 첫 번째 가정의 렐러번스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F 값을 계산해서 F가 10을 넘으면 위크 인스트루먼트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위크 인스트루먼트면 도구가 익스포저를 잘 설명 못하니까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예측하는 BMI가 계산이 되게 부실해지니까 그 뒤쪽에 이어질 결과와의 뭐 추정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꼭 F 통계량을 확인해서 10이 넘는지를 체크를 해봅니다. 이제 F는 세 가지 유형으로 확인을 해볼 건데요. F를 계산하는 calculate F statistic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만들어 놓으면 편하니까. 그래서 이거 만든 값을 가지고 저희는 개별 스닙별로 L apply 값 이용해서 16개 스닙에 대한 것을 개별적으로 다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weighted PRS 그리고 16개 스닙을 한꺼번에 같이 썼을 때 그 모델의 F가 그 전체적인 F가 어떤지 이렇게 세 가지를 계산했고 그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result F라고 해서 한 번에 보려고 이 전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쭉 다 복사해서 한 번에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 우선은 마지막에 리절트가 나오는데 아마 중간에 결과가 아마 보일 거다. 웨이티드 PRS가 여기 지금 보시면 인디비주얼하게 F 스태티스틱이 어떤지 쭉 나와요. 다 10을 넘고 있죠. 그리고 웨이티드 PRS는 544 엄청 크죠. 엄청 강력하죠. 그리고 16개를 한꺼번에 쓴 다중 모델에서도 F 스태티스틱이 34입니다. 이 전체들의 최소, 최대, 뭐 메디안, 민 이런 것도 계산했지만 이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판단했을 때 모든 도구가 10 이상이니까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로 내려가서 MR 가정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도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exchangeability가 이제 문제가 없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는데 IV가 컨파운더들하고 문제없이 연관이 되게 높은지 아니면 독립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그 컨파운더에 해당하는 것 중에 컨티뉴어스한 것과 카테고리컬한 것을 나누어서 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웨이티드 PRS와 그 16개 스닙들에 대해서 각각의 그 컨파운더들에 대한 회귀 분석을 진행하려고 해요. 다만 컨티뉴어스한 것은 리니어 리그레션 그리고 카테고리컬한 것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꾸린 거고요. 그 결과를 익스체인지 TBL, 스테이블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위에 나와 있는 관련성 검정은 사실 앞에서 이미 F 스태티스틱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또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썸션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체크를 해봤을 때 이제 p-value가 어떤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번 염색체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는 1번 크로모솜의 그 스닙 같은 경우는 이 스닙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보니까 성별하고 굉장히 유의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크로모솜에서는 2, 3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해당하는 뭐 2329 이렇게 시작되는 스닙 같은 경우에 스모킹 스테이터스랑 연관성이 높고 섹스랑 연관성이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AG랑도 연관성이 높은 걸로 나오네요. 그래서 에이지 섹스 흡연이 세 개 모두 다 좀 유의하게 나오니까 이 2번 염색체에 해당하는 이 스닙은 조금 주의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이 중에서 제가 밑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그냥 하나씩 다 봐야 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교란 변수랑 유의한 연관이 총 6건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전체 17개 이제 저희가 16개 도구에다가 PRS까지 다 합하면 총 7개, 17개인데 5개의 교란 변수와 함께 확인을 해봤을 땐 보면 검정을 총 85번을 하는 거고 이걸 다 종합해서 저희가 결과를 내는 거니까 사실 이때 펄스 포지티브로 나올 가능성을 익스펙 그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4.3건이는데 관측치가 한 6건이니까 약간은 넘어가지만 거의 우연히 나왔을 가능성과 유사해서 그냥 이건 넘어가겠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스닙들이 있다면 그 스닙은 제거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 스닙을 제거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은 개별 스닙보다는 특정 스닙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는 보통 이제 PRS를 쓰거나 한 스닙을 쓰는 경우보다는 다중 감정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특정 스닙 문제 하나가 만약에 많이 몰려 있으면 그 스닙을 제거하거나 그 스닙을 안고 가더라도 나머지 것들에 의해서 그 스닙의 효과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PRS를 쓰면 이런 익스체인저빌리티에 대한 문제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라도 PRS를 좀 더 MR을 분석할 때 더 많이 그러니까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메인 분석의 메인 결과에 그걸로 기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 배제 제약 같은 경우는 자, 저희가 사간 테스트를 통해서 먼저 체크를 해보죠. 배제 제약은 이제 도구가 노출을 통해서만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만약 이게 위반이 되면 플레이오트로피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사간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 개의 도구들의 효과가 추정치가 유사한지를 판단을 하는데, 개별 스닙에는 적용을 못할 테니까 저희는 멀티플 스닙에만 적용을 하고, 또 싱글 도구에 해당하는 PRS에도 적용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멀티플 스닙의 경우에만 이걸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이렇게 보면 0.07 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뭐 0.05보다 커서 위반 증거는 없지만 이제 0.05에서 0.1 사이 이렇게 바운더리에 좀 걸치는 거니까 나중에 좀 민감도 분석 같은 것들을 추가하면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더빈 하우스만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이게 진짜 MR이 필요한 분석인가? OLS와 2SLS 추정치가 비슷한지 아닌지 요거를 이제 체크하는 분석인데요. 요거 했던 결과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랬을 때 PRS 단독으로 썼을 때는 0.98 그리고 멀티플한 이제 스닙을 이용했을 때는 0.69로 나와서 이제 뭐 유의하지 않으니까 내생성에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MR을 굳이 안 써도 되겠다라고 뭐 MR을 안 써도 된다라고 판단은 될 수 있는데 둘 사이 차이가 안 나니까 두 개가 차이가 나면 날수록 내생성에 문제가 있어서 MR 분석이 더 타당하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유의하진 않지만 검정력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저희가 관찰하지 않은 컴파운더들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인과 추론의 타당성을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는 MR 분석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 개 가정이 모두 다 전체적으로는 만족이 되는데 이제 다중 스님 모델에서 아까 컴파운더와 연관성이 높은 어떤 분석들이 있었고 특히나 이번 염색체에 해당하는 이 스닙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의 컴파운더와 연관이 높기 때문에 이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MR 추정을 해볼 텐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이렇게 크게 복사해서 분석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어차피 선생님들도 여기 부분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앞에 저희가 분석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사실은 제일 많이 오래 걸리고 그 부분 때문에 헷갈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렸는데 여기는 코드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고 저희는 쭉 분석을 해서 마지막에 결과를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MR 추정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MR 추정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 이제 인과 효과를 추정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의 결과들을 한번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나이브 OLS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BMI 자체를 한번 다이아벳에 적합을 시킨 일반적인 회귀 분석 결과입니다. 그리고 BMI 외에 에이지, 섹스 같은 것들을 보정해서도 한번 해봤어요. 여기까지는 일반 임상 현장에서도 많이 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는 실제로 MR 분석을 이용해서 웨이티드 PRS를 도구 변수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와 웨이티드 PRS 말고 다중 스닙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 여러 개 스닙들을 가지고 같이 분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네, 그리고 16개 스닙을 하나하나씩 또 이제 또 이렇게 같이 16개 스닙에 대해서 하나하나 값들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16개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스닙 두 가지를 뽑아서 진행한 결과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여기 한번 전체를 복사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하기 전에 각각의 분석 결과들을 저장할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저장시키려고 만든 겁니다. 자, 해서 나중에 나온 MR Estimates라는 테이블을 저희는 아웃풋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CSV로 저장하도록. 그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브한 OLS, 어저스티드 된 효과, 그리고 2SLS, 그리고 와일드 테스트에 의한 결과. 두 개 스닙에서 각각 추정한 그 추정치를 저희는 그걸 와일드 스태티스틱으로 만들어서 이펙트를 추정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순위 두 개에 대해서만 저희가 왈드 레이시오를 계산을 해서 결과를 뽑았지만 이게 사실은 가장 MR 분석의 베이직한 방법을 이용한 거니까 이것도 한번 보려고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은 나이브 OLS에서는 에스티메이트 값이 0.0082 그리고 보정된 것으로는 0.0078인데 여기서는 통계적으로 둘 다 유의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BMI가 바이압의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은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 가중치, 그러니까 웨이티드 PRS를 기반으로 하는 2SLS 같은 경우는 0.0083이고 그리고 멀티플 스닙을 이용했을 땐 0.0089라서 얘네 둘은 지금 p-value가 0.05보다 더 크죠. 그래서 유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았을 때에는 이제 사실 이 결과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부분이 이 디지즈가 0일로 코딩된 이분 자료인데 사실 이 결과를 만들 때 저희가 리니어한 모델을 가지고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 앞에서 OLS 값을 비교를 할 때 리니어한 결과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얘는 사실 선형적인 2SLS를 쓰면 이 개수가 이제 오즈비가 아니라 위험의 차이 정도 차이 정도로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이제 지수 변환으로 오즈비를 구하는 거를 이제 예시로 조금 넣어놓기는 했지만 근사값일 뿐이지 이제 선형적인 2SLS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에는 정확한 오즈 레이시오를 뽑기가 좀 어렵다라고까지만 한번 우선 기억을 해두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로지스틱을 기반으로 하는 2SLS를 조금 확장한 분석 방법도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이렇게 이제 1단계는 BMI가 연속형 변수니까 이제 LM으로 추정을 하고 2단계에서는 GLM이라고 해서 바이노미얼을 기반으로 하는 로지스틱 모형에다가 적합을 시킨 후에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인과적인 로그 오즈 레이시오, 즉 MR 분석의 에스티메이트를 근사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으로 분석을 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뽑아볼게요. 패키지화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그냥 만들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았더니 이건 이제 BMI를 도구랑 이제 사용하는 공별량에다가 회귀시킨 다음에 아까는 프레딕티브한 이제 BMI를 뽑았는데 이번엔 레지듀얼을 뽑아서 그 레지듀얼을 BMI랑 같이 넣어서 분석하는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중간에 보시면 에스티메이트 값이 BMI가 0.0820이고 이거에 익스포넨셜을 취한 오즈 레이쇼를 같이 만들어서 붙였던 결과인데 오즈 레이쇼가 1.09가 나오고 있어서 p-value는 0.154라서 0.0보다
높지 않으니까 유의하지 않지만 이제 그냥 해석을 직관적으로만 해보자면 뭐 예를 들면 BMI가 1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 올라가면 한 단위당 당뇨에 대한 오즈가 한 9% 정도 증가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지듀얼에 해당하는 항목 같은 경우도 p-value가 유의하지 않아서 내생성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앞에 그 더빈우 하우즈만 테스트 결과랑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적인 2SLS,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AER 패키지에 내장되어 있는 선형적인 2SLS 분석 방법이든 로지스틱을 기반으로 이렇게 확장한 방법이든 결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다. 척도를 바꿔서 하더라도 결론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만큼 결과가 뭔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의하진 않았지만 결과를 다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니까 마지막으로 시각화하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플롯 4개는 아니고요. 많이 쓰는 플롯들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건데요. P1의 어떤 플롯 하나, P2, 그리고 P3, P4 4개 파일을 만들어서 하나로 컴바인 시킨 다음에 그 컴바인된 파일을 ggsav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png로 저장하는 함수예요. 저희가 서버상에서는 이거는 텍스트만 이렇게 콘솔로 볼 수 있지 그림을 볼 수 있지는 않으니까 그림을 우선 PNG 파일 같은 것들로 저장한 다음에 그걸 이제 로컬로 옮겨서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복사해서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면 뭔가 지금 결과가 없는데 여기 네. 별거 없는데 저희 파일질러에서 잠깐 확인해 볼까요? 우측에 제가 접속해 있는 파일질러 잠깐 보시면 여기를 새로 고침하면 아웃풋 폴더가 생기면서 아까 저희 만들었던 p-value 언더바 threshold 텍스트 파일도 들어있죠? 아웃풋 폴더에다 저장을 했기 때문에 아웃풋 폴더에 아까 에스티메이트 추정한 CSV 값 그리고 PNG 값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제가 원하는 로컬 위치에로 한번 옮겨 볼게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옮겨 보면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옮겨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면 네, 실습 자료로 들어갔군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CSV 파일 아까 테이블로 뽑아놨던 거 이렇게 잘 들어온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자, 그림 파일도 이렇게 잘 들어온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A, B, C, D 그림으로 나뉘어 있는데 A 그림 같은 경우는 PRS, 웨이티드 PRS가 BMI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이게 이제 서로 연관이 되어야 렐러번스 가정에 이제 일치하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고 F가 544로 강한 선형 관계, 양의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리듀스드 폼인데 PRS와 당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울기가 거의 0이죠. 전체적인 인과관계의 인과 경로가 좀 약하거나 표본이 좀 부족하다라고 거의 기울기가 0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추정치들을 포레스트 플롯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제 OLS부터 시작해서 왈드 통계량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2SLS 분석 방법에 의한 결과 같은 경우는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어서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는 것도 한눈에 알 수 있고 D는 잔차 진단에 해당하는데 이제 결과가 저희가 이진 변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사실 2SLS 결과는 위험 차이지 오즈 레이쇼에 대한 것도 아니었고 적합한 어떤 리니어 리그레션 결과가 적합하진 않으니까 이진 결과라서 잔차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구나 정도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전체를 다 정리해 보면 BMI가 당뇨의 위험을 높이는 방향 자체는 일관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샘플 사이즈도 작고 베리언트도 많이 활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검정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큰 표본을 쓰는 투 샘플 MR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종합적인 결론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이렇게 다 기재를 해두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투샘플 MR은 좀 더 빠르게 진행할게요. 죄송해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요. 투샘플 MR은 여기서 사용되는 예시는 교육 수준이 우울증과 영향이, 교육 수준에 따른 우울증이 차이가 있는지, 교육 수준이 우울장애에 영향을 주는지 이걸 보려고 하는 거고요. 노출은 교육 수준, 그리고 결과는 우울장애에 해당하는 것이고, 스닙으로는 81개 교육 관련한 이제 스닙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로피안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을 하려고 가지고 왔고요. 거기 안에서 노출 지어스 같은 경우는 스닙들을 81개를 코그니티브 혹은 퍼스널리티 이렇게 카테고리 4개별로 나누어서 이것마다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보고자 하고 변수 코드북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여기로 가셔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랑 또 섞이면 안 되니까 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걸 좀 날리려고요. 그래서 RM, 리스트 LS 라는 코드를 이용하면 아래에 environment에 남아있는 것들을 쭉 지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LS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만들었던 MR 언더바 데이터 이런 것들 다 날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비워주고 다음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전체 먼저 다시 한번 뭘 로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 패키지에 필요한 투샘플 MR 같은 것도 로드를 추가로 해야 되니까 로드를 해주고 데이터, GIOS 데이터는 제가 커서 RDS로 저장해서 넣어두었으니까 그거 로드 해주시고 중간에 이 데이터들의 하모나이제이션, 이 데이터들을 투스플 MR 안에 하모나이즈드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인풋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맞게 파일 이름도 바꾸고 뭔가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 두 가지 파일이 생기는데 그 두 개 파일에 할모나이즈 언더바 데이터에다가 집어 넣으면 할모나이즈 시켜서 이펙터리 같은 것들을 맞춰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춘 다음에 맞춰진 데이터를 할모나이즈드 데이터라고 해서 저장까지 해두려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전체를 다 한꺼번에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기가 사용될 이제 스닙들을 도구 변수의 강도를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이쪽을 가지고 온 거고요. 스닙별로 1단계 F 통계량을 계산해서 F 통계량이 10을 넘어가는지를 체크해 보고자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확인했을 때 제일 작은 F 값이 24, 제일 큰 게 608이라서 다 10을 넘으니까 문제 없고 다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고, 투샘플 MR에서는 이제 놈 가정을 체크를 해보기도 하죠. 그래서 놈 가정을 체크하기 위한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퀘어 값을 계산하는 그 부분이 들어가는데 사실 아이스퀘어 값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메타젠이라는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아이스퀘어 값, 메타 분석을 할 때처럼 아이스퀘어 값 이질성을 체크한 아이스퀘어를 계산할 수도 있고 그 아이스퀘어는 결국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공식을 직접 함수화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 안에 MR 언더바 이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아이스퀘어 값으로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세 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복사해서 한 번에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똑같죠. 왜냐면 같은 공식을 이용했으니까 거의 94.8% 정도 되고 마지막은 96%라서 다 90% 이상이니까 큰 문제 없이 이제 논과정에 문제가 없다. 이제 MR 이거 추정치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MR 가정 검정을 위해서 저희가 렐러번스 검정은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굳이 실행하지 않는데 두 번째, 교환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인디비주얼 레벨의 데이터가 있어야만 저희가 그 도구 변수와 컴파운더가 연관이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MR의 설계상 혹은 GIOS QC 과정에서 문제가 없게 되었으니까 익스체인저빌리티는 확보됐다라고 판단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제 제약 같은 경우는 코크란 Q 테스트 같은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코크란 Q 테스트로 한번 p-밸류 값이 유의한지 아닌지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 또 추가적으로 MR 이거 인터셉트 테스트를 통해서 인터셉트가 p-밸류가 유의한지 아닌지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이렇게 해보면 MR 이거에서 Q 테스트에 따른 p-밸류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0.0 나온 거는 0.001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닙 간에 이질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트로피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진짜 플레이오트로피 있어?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MR 이거의 인터셉트 테스트를 체크해 보았을 때 p-value가 0.444라서 유의하지 않으니까 뭔가 플레이오트로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질성은 있지만 어떤 디렉셔널한 그 플레이오트로피는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질성을 허용하는 IVW 자체를 이용하기보다는 랜덤 이펙트 IVW를 이용하면 랜덤 이펙트를 통해서 헤테로지니어티는 허용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보정하면서, 그다음에 플레이오트로피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한 다른 추정치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석도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았고, 추정은 대신에 플레이오트로피 뭐 없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까지 다 허용하는, 그런 것들도 보정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일반적으로 전부 다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IVW 방법, 인버스 베리언스 웨이티드 방법, 그리고 거기에 랜덤 이펙트라는 거예요. 멀티플리커티브 랜덤 이펙트라고 하는 거라서 IVW인데 랜덤 이펙트 보정한 거, 그리고 MR 이거 방법, 웨이티드 메디안 방법, 심플 모드 방법, 웨이티드 모드 방법.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투샘플 MR에서 대부분 논문을 보시면 이 방법들 거의 다 추정해서 한꺼번에 표로 제시하고, 그 중에 가정에 가장 적합한 방법의 결과를 메인으로 기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다 보여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방향성이 일치하게 나오는지, 추정치는 당연히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방향성이 일치하게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데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한번 다 전체 방법을 쭉 실행을 해서 저장하도록 되어 있는 코드라서 이렇게 한 번에 다 실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10분까지인데 지금 4분 정도 넘어갔는데 5분만 더 하고 끝날게요. 너무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실행을 하고 나면 MR 픽스드 모델, 랜덤 이펙트 모델, 뭐 MR 이거 방법 이렇게 해서 6가지 방법에 의한 에스티메이트 값이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웨이티드 모드를 빼고는 나머지 것들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고, 그마저도 에스티메이트가 다 마이너스 0, 그러니까 0보다 더 작게 나와서 마이너스 값을 유지하는 걸 보니까 방향이 일관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에서 방향이 일관되니까 교육 수준이 높아가며 우울증 위험이 낮아지는 어떤 우울 장애의 위험도가 낮아지는 어떤 방향이 일관되는구나라고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보려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민감도 분석인 MR 프레소 방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MR 프레소 방법은 크게 3단계를 통해서 이제 다면 플레이오트로피가 있는지 진단하고 그리고 그걸 보정하는 과정인데요. 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시뮬레이션 최소한 한 1000단위는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 시간은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미리 돌려가지고 저장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그걸 로드에서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MR 프레소 결과 이렇게 볼 텐데 제일 먼저 글로벌 테스트 결과, 그리고 메인 MR 결과, 그리고 메인 MR 결과에서 나오는 아웃라이어 스닙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 그리고 디스토션 테스트 결과까지 한번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는 제가 막아놨는데 나중에 할 때는 이 부분 풀어서 실제 진행해 보시면 돼요. 이게 어차피 안 되겠군요. 네, 우선은 글로벌 테스트 같은 경우는 p-value가 0.001보다 작으니까 플레이오트로피가 존재한다라고 판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아웃라이어 테스트에서는 우선은 p-value 값이 52개 중에 여기 지금 보시면 아웃라이어에 해당한다고 디텍티드 된 개수가 위쪽에서 체크를 한 게 있을 텐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되게 급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웃라이어 스닙에 해당하는 성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위치랑 성분이 나오고 있고, 아마 개수 체크한 게 위쪽에 나와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찾기가 어려운데, 33개 정도의 스닙이 아웃라이어로 검출되고 있고, 전체 52개 중에서 33개니까 아웃라이어가 되게 많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디스토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웃라이어를 제거했을 때와 제거하기 전과 후에 추정치가 유의하게 다른지를 보는데, 그걸 비교해 봤을 때 p-value가 1이라서 제거를 해봤자 거의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플레이오트로피는 존재는 하는데 아웃라이어를 빼더라도 추정치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디렉셔널한 어떤 플레이오트로피가 아니라 밸런스드 플레이오트로피에 가깝다. 즉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서 상쇄돼서 절편이 0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밸런스드 플레이오트로피에 가깝기 때문에 IVW 추정치 자체는 편향을 시키지 않았어서 아웃라이어를 굳이 뺀 교정치를 쓰기보다는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로우에 해당하는 아웃라이어 빼지 않은 원래의 IVW를 메인 결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어서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로 리브 원 아웃 분석도 진행할 수 있어요. 특정 스닙 하나가 전체 결과를 왔다 갔다 하게 바꾸게 하는지 하나 빼고 넣고 하나 빼고 넣고 이렇게 하면서 분석하는 결과인데요. 이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면 전체 추정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였는데 전체 모두를 가지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3.58 정도였는데 뭐 어떤 스닙은 뺐을 때 가장 적게 나오는 거 가장 크게 나오는 거 비교해봤자 마이너스 3.69에서 마이너스 3.38이라서 뭐 변동폭이 한 0.15 정도 내로 스테이블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 스닙을 뺐는데 결과가 크게 바뀌거나 부호가 이렇게 뒤집히게 되면 그 스닙은 인플루언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스님을 뺄지 널지를 이후에 조사를 해서 또 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강의에서 그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로 아마 소개를 해주시긴 하셨을 텐데 커즈라는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방법들은 이제 그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는 어떤 플레이오트로피 그 플레이오트로피, 그러니까 노출하고 결과가 서로 같이 공유하는 이렇게 숨어져 있는 어떤 팩터가 있으면 서로 그러니까 숨어져 있는 컴파운더가 있을 경우에 내가 원래는 인과적인 영향이 없는데 이 팩터 때문에 인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요인을 모형에다가 명시적으로 집어 넣어서 이 요인만으로 설명되는 모형과 인과 효과까지 있는 모형을 베이지한 방식으로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커즈 방법을 이용을 하려면 저희가 이 커즈 방법에 있는 누이상트 팩터라는 것이 있어요. 누이상트 파라미터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걸 추정하려면 GWAS 전체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만 개의 스님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분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럼 어떻게 써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IVW나 MR 이거 방법이 서로 방향이 유사하게 나왔을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결론이 맞다,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커즈도 마찬가지로 나온 커즈의 결과의 에스티메이트 값이 방향이 어떤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유지되는지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시각화해서 볼 건데 P1 그리고 P2, P3, P4 만들어서 컴바인된 플롯 만들고 그걸 PNG로 세이브하는 함수입니다. 아마 세이브가 됐겠죠? 투샘플 아까 저희 할모나이즈드 된 데이터 RDS 값도 잘 들어왔고요. PNG랑 CSV 이렇게 뽑아서 보시면 투샘플 MR에 컴바인드 된 플랫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4개로 정리를 하는데 우선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에듀케이션 스닙의 이펙트를 보기 위해서 에듀케이션이 디프레션에 영향을 주는지 우선 그 산전도로 교육 효과와 우울증 간의 그 점 포인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봤을 때 음의 상관관계와 회귀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볼 수 있고 여기는 MR 에스티메이트 값 여러 개를 포레스트 플러스로 나타낸 거예요. MR 이거 방법이 가장 절대값이 가장 큰 어떤 추정치를 보였고 그리고 웨이티드 모드가 가장 작게 나오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스닙들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아웃라이어가 어떤 스닙 카테고리에서 나타나는지를 봤는데 보면 브레인 스트럭처나 아니면 코그니티브
네이티브에 해당하는 스트럭처에 아웃라이어 개수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썸머리 다이아그노스틱스라고 해서 저희 앞에서 봤던 F 통계량이라던가 I 스퀘어 값이나 아니면 MR 프레스 글로벌 값과 해서 플레이어 트로피를 확인하는 이런 방법들을 한눈에 보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봤을 때에는 F 통계량 문제 없고, 그리고 I 스퀘어 값 문제 없고, 다만 플레이어 트로피가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보인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실습을 마쳤고요.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제약적인 부분들은 있었지만 실제 저희가 진짜 분석할 때 쓰는 코드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던 거라서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 연구에 충분히 변수만 바꿔서 중간 과정을 똑같이 쭉 진행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원하시는 어떤 연구의 방향을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진행하시면서 어려우셨던 부분 있거나 아니면 개별 실습하시면서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여기서 바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 주실 분들은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선생님들 질문해 주셔도 돼요. 먼저 나가신 선생님들 나가셔도 되고, 저희 지금 강의는 녹화본 아마 1시간 정도 내면 인코딩이 끝날 것 같은데, 인코딩된 자료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별도로 없으시면 저희 인코딩 때문에 그럼 바로 종료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